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현금 5억 원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10명 중 8명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지긋지긋한 대출부터 다 갚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이죠. 우리에겐 빚이란 빨리 털어내야 할 무거운 짐이고 잠 못 자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 빚을 갚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부자가 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저한테 이럴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빚이자가 무서운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평생 빚 없이 성실하게 저축만 한 사람과 적절한 대출을 끼고 자산을 사모은 사람 중 10년 뒤에는 누가 진짜 웃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돈 빌리지 마라, 빚지면 망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를 보면 내 피 같은 돈이 생으로 버려지는 것 같고, 혹시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것 같아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직장 동료는 대출 없이 속편하게 사는데 나만 매달 이자 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같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무례하는 건 아닐까? 그냥 남들처럼 저축이나 할걸. 이런 불안함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대출 이자가 사실은 부자로 가는 열차의 입장권이었다면 어떨까요? 남들이 빚을 갚아 없애려 할 때 진짜 부자들은 왜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더 길게 늘리려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불편하지만 소름돋는 진실을 데이터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팩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부자들은 시간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확신할까요? 시간을 딱 30년 전인 1996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도 같았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30평형대의 매매가는 약 3억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당시의 소득 수준입니다. 1996년 도시 근로자 평균 월급은 약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때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달 월급 120만 원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꼬박 모아야 원금을 겨우 갚는 액수였습니다. 이자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평생을 바쳐야 하는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인 거액이었죠. 아마 주변 사람들은 평생 은행 노예로 살 거냐라며 도시락 싸들고 말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을 보십시오. 그때 빌린 원금 2억 원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여전히 2억입니다. 하지만 2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30년 전과 똑같은가요? 지금은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의 3, 4년치 연봉이면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됐습니다. 그 사이 지하철 요금은 400원에서 1,500원으로, 짜장면 값은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화폐 가치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때 그 공포를 무릅쓰고 2억을 빌려 샀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금 얼마인가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40억에서 50억 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부자들이 빚을 대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빚의 숫자는 2억 그대로인데 그 빚이 가져다준 자산은 15배가 뛰었습니다. 빚의 실질적인 가치는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 내 자산은 폭등한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은 결국 시간이 대신 갚아준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가장 비싼 지금의 내 돈으로 빚을 갚는 대신 그 돈으로 또 다른 자산을 사고 빚 상환은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 원리입니다. 부자들은 빚을 낼 때 이자가 얼마인지 보다 이 지렛대로 얼마나 큰 수익을 들어올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합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 현금이 수백조 원씩 쌓여 있는데도 왜 굳이 이자를 줘가며 돈을 빌릴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4% 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신사업에 투자해서 15%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11%의 수익을 공짜로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가지고 연 10% 수익이 나는 자산에 투자한다면 1년 뒤 수익은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4% 금리로 4억 원을 빌려 총 5억 원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수익 5천만 원에서 이자 1,600만 원을 빼고 나면 내 손에는 3,400만 원이 남습니다. 내 돈 1억으로 3,400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10%에서 34%로 3배 넘게 뛴 겁니다. 부자들에게 대출 이자는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나 대신 5배, 10배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유능한 직원의 월급과 같습니다. 직원이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데 해고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유는 인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대폭락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산 가격이 반토막 나는 위기는 대략 10년 주기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평소에 빚 갚는데 모든 현금을 쏘아부은 사람은 막상 위기가 왔을 때 총알이 없습니다.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은행은 대출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죠. 부자들은 대출 이자를 위기시 입장료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지불합니다. 빚을 갚을 현금이 있어도 손에 꽉 쥐고 기다리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우량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과 빚 갚느라 현금을 다 써버린 사람의 격차는 여기서 수십 배로 벌어집니다. 결론은 사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힘드실 거예요. 당장 이번 달 통장에서 빠져나갈 이자 생각에 한숨이 나오고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빚이라는 족쇄를 차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빚은 어쩌면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내 가족에게 더 좋은 환경을 선물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선택한 책임감의 무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진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무게에 눌려 고개를 숙이는 대신 고개를 들어 자본주의라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파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배를 더 멀리, 더 빠르게 나가게 해줄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빚을 갚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그 빚을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차근차근 키워나가실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토크였습니다.